할아버지, 안 돼요! 손 떼세요! 73년을 살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할아버지가 살인자 되지 마세요! 이놈이 네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73세의 한 할아버지가 군 간부의 목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40년 전 바다에서 단련된 힘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이런 평범한 할아버지를 분노의 화신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손자는 할아버지를 말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새벽 5시 김철수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몸을 풀며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40년째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30개. 젊은 시절 몸에 밴 루틴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오늘도 민준이는 잘 지낼까? 손자 민준이 군대에 간 지 벌써 6개월. 매주 일요일마다 걸려오던 전화가 철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살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철수는 거실 한쪽에 정성스럽게 모셔둔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상훈이의 결혼식 사진, 민준이의 졸업사진, 그리고 구석진 곳에 조그맣게 걸린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UDT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동네에 아무도 없었죠. 아버지, 아침 드세요. 며느리 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철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철수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오후 2시 항상 정확히 걸려오던 전화가 3시가 되어도 4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민준아, 왜 이제야 전화했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니? 혹시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철수는 40년간 사람을 봐온 경험으로 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한숨소리, 평소보다 높아진 목소리 톤, 그리고 무엇보다 말끝을 흐리는 습관.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뭔가 숨기고 싶을 때면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바보인 줄 아니? 뭔가 있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 저 먼저 끊을게요. 점호 시간이라서. 야, 민준아.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철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UDT 시절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어요.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몇 명만 남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철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한순간에 냉철한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어진 어깨. 거울 속의 자신은 영락없는 73 노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철수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바닷속에서 어떤 위험한 임무도 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세면대 위에 놓인 낡은 UDT 배지를 보는 순간 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배지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UDT의 정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는 자신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군대라는 곳이 원래 힘든 곳이니까 민준이도 그저 힘들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오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부대 측에 문의해봐도 훈련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순이가 걱정할 정도였죠. 아버님, 요즘 왜 이러세요? 민준이가 연락 안 온다고 그렇게 걱정하시면 안 돼요.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 그것이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침내 철수는 아들 상훈을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부자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상훈아, 민준이 일로 너와 이야기해야겠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군대가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너도 군대 다녀왔으니 알 텐데 이런 건 처음이야. 철수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준이의 변한 목소리, 갑자기 끊어진 연락, 그리고 부대 측의 어색한 반응들까지. 상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도 며칠 전부터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입대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연락이 뜸해졌으니까요.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제가 한번 부대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나도 같이 간다. 아버지는 안 돼요. 너무 늙으셨어요. 상훈의 말에 철수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어요. 상훈아, 너는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뭘 했는지. 철수는 상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UDT 부대에서의 경험, 수많은 위험한 임무들을 해낸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 본능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훈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평범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가자. 민준이를 구하는 일에는 경험이 필요해. 결국 부자는 함께 부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드디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틀 후 철수와 상훈은 민준이가 복무하고 있는 제7보병사단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철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30년 만에 다시 밟는 군부대의 땅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계병의 말에
철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면회 왔습니다. 김민준 이등병의 가족입니다. 아,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계병이 내부에 연락을 취하는 동안 철수는 부대 안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 간부들의 표정,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관찰력이 발동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뭔가 어색하다. 철수가 상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기 간부들 봐. 우리를 보는 눈빛이 어색해. 그리고 병사들도 너무 경직되어 있고, 잠시 후 한 중사가 나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박중사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김민준 이등병의 가족분들이시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상훈이 물었습니다. 김민준 이등병이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부대 내 규율 위반으로.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규율 위반이죠? 그건 부대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밀사항이라고요? 철수는 박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중사는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꼈어요.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눈빛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와 상우는 할 수 없이 부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저 박중사란 놈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사람을 오래 봐온 경험이야. 그리고 저놈 말투에서 뭔가 꺼림칙한 게 있었어. 그날 밤 철수는 옛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영감? 나 김철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최영감의 도움으로 철수는 제7보병사단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아들이 그 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철수야, 그 부대에 문제가 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최근에 병사들 사이에서 괴롭힘 문제가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 괴롭힘이라고? 응, 그런데 상부에서 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야. 부대 명예 때문에.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철수는 혼자서 다시 부대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니라 부대 주변을 돌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어요. 부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주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여기 근처 부대 병사들 자주 오나요? 네, 가끔 외박 나온 애들이 와요. 그런데 요즘엔 예전보다 덜 온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일 없었나요? 병사들이 다친 모습으로 오거나. 식당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한 병사가 멍투성이가 되어서 왔었는데 물어봐도 훈련 중에 다쳤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엔 그냥 훈련 부상 같지 않았어요. 철수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근처에서 기다리던 철수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 병사가 담배를 피우러 부대 담장 근처로 나온 것이었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민준 이등병 아세요? 병사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어서요. 병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최상병이라고 합니다. 민준이와 같은 중대예요.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최상병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민준이가 다른 후임들을 지키려고. 뭐라고요? 하지만 그때 부대 안에서 누군가 최상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상병? 어디 있어? 죄송해요.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상병은 서둘러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최상병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민준이가 다른 후임들을 지키려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UDT 시절 익힌 은밀한 침투 기술을 사용해서 부대 내부 정보를 얻기로 한 것이죠. 새벽 4시 철수는 부대 후문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이른 새벽 경계가 가장 허술할 시간을 노린 것이었어요. 담장을 넘는 것은 73세의 몸으로는 무리였지만 경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해서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철수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경계병이 순찰을 돌고 있는 사이 부대 뒤편 창고 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대 안에서 철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민준이가 있는 생활관을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간부가 몇 명의 병사들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해야겠어. 김민준 그 녀석이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 대대장님,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어차피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 김민준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면 돼. 철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를 괴롭히고 있는 건 다른 병사들이 아니라 간부들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중사는 왜 자꾸 말리는 거야? 그놈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편이야.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조심하라는 뜻이니까. 철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선 민준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생활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모습은 철수가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어요.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잠든 얼굴에도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는 복수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준이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병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철수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철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대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최영감의 도움으로 이 대대장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철수야, 그 이 대대장이란 놈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몇 년 전에 다른 부대에서 병사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더라고. 그런 놈이 어떻게 대대장까지 올라갔지? 뭔가 뒷배경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거야. 하지만 철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철수는 이 대대장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김민준 이등병의 할아버지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부대로 오세요. 부대에 도착한 철수는
이 대대장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대대장은 겉보기에는 점잖은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민준 이등병 때문에 오셨다고 하던데? 네, 손자가 걱정되어서요. 최근에 연락도 안 되고. 아, 그 일이요. 이 대대장은 자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김민준 이등병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대장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당신이 민준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이 대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노인장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대장은 철수를 여기로 불러낸 것이 민준이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김민준 이등병은 현재 특별교육을 받고 있어서 한 달간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시지 마세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민준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철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그리고 김민준 이등병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더군요.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고. 뭐라고요? 아, 물론 저희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김민준 이등병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민준이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철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죠? 저는 최상병입니다. 어제 뵈었잖아요. 아, 최상병. 어떻게 전화를? 할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밤 10시에 부대 뒤편 작은 정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로는 위험해요. 다음 날 밤 철수는 약속 장소에서 최상병을 만났습니다. 최상병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어요. 할아버지, 사실 민준이는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민준이는 다른 후임병들을 지키고 있어요. 최상병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대대장과 몇몇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희 모두가 당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나서서 자신만 괴롭히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모두 지켜준 거예요. 그럼 박중사는? 박중사님은 사실 좋은 분이에요. 계속 막으려고 하지만 이 대대장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박중사님도 민준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철수는 그제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중사를 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이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는 건 그것도 이 대대장이 거짓말한 거예요. 민준이는 매일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라 있었다니. 하지만 할아버지, 이제 민준이가 위험해요. 이 대대장이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뭐라고? 최상병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대대장이 민준이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증거로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대대장이 워낙 권력이 있어서, 그리고 민준이가 신고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후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요. 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설 때가 온 것이죠. 다음 날 철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박중사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죠. 최상병을 통해 박중사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부대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난 박중사는 철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박중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최상병에게 들었어요. 박중사님이 계속 막으려고 하셨다는 거. 하지만 제가 무력해서 막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박중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대대장을 직접 상대해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 대대장은 정말 악질이에요. 그리고 백이 있어서. 그럼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겠군요. 철수와 박중사는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 대대장이 다시 민준이를 괴롭힐 때 그 현장을 확실하게 잡아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죠. 이틀 후 기회가 왔습니다. 최상병의 연락으로 이 대대장이 오늘 밤 민준이를 따로 불러서 특별 교육을 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밤 10시 철수는 부대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중사의 도움으로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목표는 이 대대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민준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철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대대장이 민준이를 바닥에 무릎 꿇리고 폭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끼가. 철수는 단숨에 이 대대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빨랐어요. UDT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이 대대장은 철수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철수의 손에 목이 조여졌어요. 73년을 살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할아버지, 안 돼요. 손 떼세요. 민준이가 일어나서 철수를 말렸습니다. 이놈이 내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는데? 제발, 할아버지가 살인자 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민준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멈춰주세요. 제가 다른 후임들을 지키려고 일부러 당한 거예요.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후임들이 괴롭힘 당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준이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민준이에게서 진정한 용기를 배우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복수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보다 더 용감했다니. 이 대대장은 그 틈을 타서 도망치려 했지만
박중사가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 대대장, 이제 끝입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사실 박중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의 협력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박중사가 이 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UDT 일기 김철수 원사님입니다. 전설로 불리는 그분이에요. 이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UDT 일기라는 이름은 군 간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설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어요. 철수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준이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가 이미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 후, 이 대대장과 관련 간부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박중사는 민준이와 다른 병사들을 지킨 공로로 포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집 거실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표창받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의 민준이는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휴가 나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할아버지, 제가 부대에서 후임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이고, 뭘 그런 얘기를.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손자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아들 상훈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거라. 가족이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 법이야. 며느리 순이도 시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휴가 나온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뭘 배웠는데?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철수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새벽 5시 철수는 여전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휴가 중인 민준이가 함께 운동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이 운동법도 UDT에서 배운 건가요? 그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지.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두 세대에 걸친 용기의 전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철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가 이미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나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아침, 할아버지와 손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